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청라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바로 맞은편 단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앞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복도 곳곳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30대 여성 A씨가 지인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오후 2시 10분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배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최초 도착은 14시 18분이고요. 병원 수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요즘은 선정을 하지 않으면 거부를 당하기 때문에.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앞유리가 검게 그을린 채 깨져 있고 주차장 안에는 뿌연 연기가 보입니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저녁 7시 50분쯤. 지난 1일 벤츠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단지로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 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과 소방은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차량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도로가에 선 경찰관들이 오토바이들을 꼼꼼히 살핍니다. 경찰이 불법 개조 이력 확인에 나서자 항의하는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판단하는 전산에 정품 인정이 된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경찰은 광복절을 맞아 서울 일대 폭주족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난폭 운전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고 불법 개조만 9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광복절 당일까지 경찰관 총 396명과 장비 201대를 동원해 서울 시내에서 순찰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대형 카페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용인의 고기동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해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카페 앞에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냈는데 경찰은 운전 미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카페 유리벽이 양쪽으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산산조각난 파편과 부러진 의자가 나뒹굴며 내부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부서진 난간 아래엔 테슬라 전기차 한 대가 위태롭게 땅에 처박혀 있습니다.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카페로 돌진한 건 3시 10분쯤. A씨 차는 폭 5m 카페를 그대로 관통하고 난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카페 손님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리 골절이라든지 안면부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의식이 없으신 분은 없어요. 사고 충격에 따른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소방대원들이 점검한 뒤 견인이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카페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차 과정에서 후진한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앞으로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급발진 정황은 없다며 A씨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새벽 늦은 시간 세계문화유산인 선릉을 훼손하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문화유산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새벽 2시 반쯤 머리에 전등을 착용하고 선릉에 몰래 들어가 4분 정도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국능유적본부 측 확인 결과 전통 담장과 철골 담장 사이 틈으로 들어간 뒤 선릉에 주먹 크기의 구멍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릉은 조선의 구대왕 성종과 정현 왕후가 안치된 무덤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상장 예정인 대기업 주식과 교환을 할 수 있다고 속여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 4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4개월여 동안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 토큰을 발행한 뒤 상장 예정인 대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으며 예치하면 매달 4%, 6개월 동안 24%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50여 명으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더위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올여름 열대야 기록이 관측 이래 최악으로 꼽히는 1994년 기록을 30년 만에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24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관측 사상 최고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무더웠던 1994년 여름밤. 더위를 피해 집에서 나온 가족들이 골목길에 돗자리를 펴고 과일과 부채로 잠 못 드는 밤을 견뎌냅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밤으로 기록된 1994년 여름밤 풍경을 묘사한 드라마 속 모습입니다. 1994년 여름 당시 서울에선 열대야가 역대 최고 기록인 36일을 기록했고 2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올여름, 서울은 연속 24일째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보이며 1994년 여름과 같은 열대야 연속 기록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장 긴 열대야가 이어졌던 해는 지난 2018년으로 26일 동안 지속됐는데 지금 더위 추세라면 오는 16일 역대 1위 기록도 갈아치울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 서울 열대야 총 일수도 현재 27일로 앞으로 열대야가 9일 더 발생한다면 이마저도 역대 1위가 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주말을 지나 절기 처서가 있는 다음 주까지 10일 이상 더 지속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20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수에 의해서 약간의 기온 하강이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중기예보 측면에서 보더라도 폭염은 당분간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대야도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낮의 폭염도 비상입니다. 말복을 하루 앞둔 그제 서울 낮 기온은 8월 기준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어제 여주 점동면에선 기온이 또다시 40도에 육박하는 등 더위가 꺾일 시기에 이례적인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었던 폭염일은 전국 평균 16.1일로 평년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복에도 전국적인 찜통더위는 여전했습니다. 이 말복의 단골 메뉴죠. 삼계탕집에 시민들이 몰렸는데요. 찜통더위가 한창인 가운데 얼음 공장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시민들의 여름나기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부터 삼계탕집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줄을 길게 늘어섰지만 든든한 삼계탕이 기대돼 힘든 줄도 모릅니다. 너무 덥고 또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오래 살라고 기충 좀 받으러 왔습니다. 시원한 물장구로 더위를 쫓으려는 사람들은 수영장에 몰렸습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놀러 왔는데 이렇게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니까 여름 이겨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더위에 지쳤던 마음에 흥이 넘쳐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지금 이곳의 기온은 35도에 달하는데요. 잠깐 발만 담갔을 뿐인데 한껏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의 여름이 힘겹기는 마찬가지. 청계천 그늘에 자리 잡고 선선한 바람에 더위를 식힙니다. I came to Korea to visit family, but here in Seoul the weather has been really hot and really rough. So we just came here to get a little bit of refreshment, put our feet in the water and chill for a little bit and then go back to visiting. 보기만 해도 시원한 얼음이 우수수 떨어지고 긴팔에 긴 바지를 껴입고 얼음을 옮깁니다. 모두가 더워서 힘들어할 때
얼음 공장 직원들은 추위와 싸웁니다. 그래도 누군가의 더위를 식혀준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바깥에는 더운데요. 여기는 시원해서 일하기가 좋아요. 말복에도 이어진 찜통 더위에 시민들의 각양각색 여름 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찜통더위에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폭염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길어지자 동해안 일부 해수욕장은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다로 뛰어든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깁니다. 파도에 맞아 넘어지고 밀려나도 더위를 쫓기에는 제격입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63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 증가했습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에 막바지 피서 인파가 몰리면 누적 피서객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은 너무 덥고 역시 강원도 오니까 뜨거운 건 마찬가지지만 물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자 동해안 일부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오는 18일 폐장 예정이었던 고성 천진과 아야진 해수욕장은 이달 31일까지, 봉포 해수욕장은 25일까지 운영합니다. 시원한 바다와 달리 뜨거운 열기에 갇힌 도심.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한낮에는 한증막처럼 펄펄 끓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부채질도 하고 시원한 음료수도 마셔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 시민들로 북적이던 유원지도 더위 탓인지 한산합니다. 에어컨만 켜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친구랑 강 보면서 바람 좀 쐬러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곳곳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온열 질환자는 2,500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개학을 앞두고 비상입니다. 교육당국은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과거보다는 낮은 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과 방학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최근 코로나19 아동 환자 수까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동 환자는 지난달 넷째 주보다 이번 달 첫째 주 179%, 2.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에서 54명이던 아동 환자는 301명까지 급증했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200% 넘게, 호남권 137.1%, 영남권에선 80.3%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아동 환자가 대부분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들이라 개학하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동병원들도 지금 환자가 좀 많아서 병실들이 다 거의 없는 상태고 서로 병실 찾아서 다 의사들끼리 주고받고 하고 난리인데 이게 준비를 좀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을 독감 등 다른 감염병처럼 의료진 소견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져 상태가 호전된 뒤 24시간 이후 학교에 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아직 긴급한 조치를 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감염병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인 4급을 유지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낮은 강도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4등급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정규 수업과 넓은 학교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정 갈등 속에 의료 체계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당국이 구체적인 주의사항이나 행동 지침을 미리 마련해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하반기 모집에도 좀처럼 응하지 않았던 전공의들, 다시 시작된 추가 모집 역시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전문의나 간호사들을 통해 겨우겨우 막아왔던 응급실 운영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이 될 전공의 추가 모집이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레지던트 1년차와 나머지 전공의에 대한 모집이 따로 이뤄지지만 앞선 모집 때와 마찬가지로 응시율은 높지 않습니다. 모집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원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 상황을 지켜본 후에 그 이후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 거부로 대형 병원들의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병원들은 전문의나 간호사를 동원해 빈틈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충북대병원에서는 전문의들이 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자 당직 체제를 돌리기 어려워졌고 응급실 진료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충청권과 강원권의 다른 대형 병원 응급실도 인력 부족으로 진료가 축소되거나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응급의학과 한 분의 오랜 숙환으로 인한 휴직과 골절로 인한 병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응급실 당직 운영이 일부 차질이 잠시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공의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던 간호사 등 보건 의료 인력들도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들고 일어날 기세입니다. 이들은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참한 의료 현실을 피부로 느끼는 지금이 우리가 잃어버린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람을 위한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의료 체계를 만들 기회입니다. 여기에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중증 확진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 빈자리는 여전히 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된 BTS 슈가의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인도를 따라 달려오던 스쿠터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하다가 그대로 넘어지는 모습인데요. 넘어질 당시의 상황을 보면 주차를 하다가 넘어졌다는 소속사 측의 해명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전동 스쿠터 한 대가 인도로 달립니다. 순찰 중인 경찰관들을 지나 아파트 입구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트는데 곧이어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헬멧을 줍고 스쿠터를 일으켜 세우는 운전자에게 방금 지나쳐온 경찰관들이 도움을 주러 다가옵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그룹 BTS 멤버 슈가. 지난 6일 밤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슈가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인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7%로 확인됐습니다. BTS 기획사 하이브는 당시 슈가가 한남 오거리 근처 식당과 작업실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했으며 작업실과 집 사이 거리는 500m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고 직후 일부에서 공개된 영상은 슈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영상에는 스쿠터가 건너편에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번에 확보한 영상을 보면 위치나 전동 스쿠터의 모양도 다릅니다. 다만 주차하다 넘어졌다는 소속사 해명도 영상 속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저게 주차하다 넘어진 거냐 여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큰 문제 없이 주행을 했다가 마지막에 주차할 때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인도를 주행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사과문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데 슈가의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최와 독립운동단체 주최로 따로 열릴 걸로 보입니다.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뒤 독립운동단체들이 김 관장 임명에 항의해 정부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건데 김 관장은 사퇴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정부 주최의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휩싸인 김 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59개 독립운동단체는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와 별도로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선열선양단체 연합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효창공원 내 324 묘역에서 기념식을 엽니다. 광복회는 정당 정치권 인사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지만 자발적인 참석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형석 관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은 광복회의 주장처럼 뉴라이트가 아니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기념관장을 임명을 받았고 제가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노라고 공적으로 약속한 마당에서 제가 사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이 사퇴한다면 정부 주최 경축식에 참석하겠다며 독립기념관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독립운동 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등은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 대신 광복회가 개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하고 광복회의 자체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주최하는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며 국민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걱정과 분노에 대통령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광복절 경축식을 반쪽으로 만들어 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 직후였던 1945년 8월 16일 서울의 거리 모습은 어땠을까요? 광복 79주년을 맞아 당시의 감격스러운 모습이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됐습니다. 독립의 염원을 담아 불렀던 최초의 애국가 LP 음원도 한층 더 선명하게 들어보시죠.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일본의 항복을 알리는 포고문이 휘날립니다. 벅찬 표정의 시민들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서울 남대문 거리를 지나 옛 종로 화신백화점 방향으로 향합니다. 서울역 광장을 빼곡히 채울 만큼 가득 모인 인파 사이로 우리 정권 수립과 해방이라고 적힌 푯말도 또렷이 보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해방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담긴 28초짜리 영상입니다. 해상도가 낮아 알아보기 힘들었던 원본을 SK텔레콤이 자체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했습니다. 영상의 품질 자체가 매우 안 좋았고 그다음에 깜빡임이 되게 심했습니다. 영상의 깜빡임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이 기증한 대한민국 최초의 애국가 LP 음원도 복원됐습니다. (1942년) 미국 LA 한인회에서 제작한 음반으로 잡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독립을 향한 강한 염원이 가득합니다. 앞서 빙글에도 일제강점기 순국한 독립 영웅들의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로 재현했습니다.
죄수복이 아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영웅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선열들의 독립의지와 크나큰 광복의 기쁨이 인공지능을 통해 후손들에게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는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날을 기념하는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준 건 물론 세계 곳곳의 다른 전쟁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줬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 팔을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발길에 참여를 하면은 33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외침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날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기념일로 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660일의 수요 집회와 함께 열린 행사에는 8개국 145개 단체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김 할머니를 비롯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온 피해 할머니들의 노력 덕분에 후대도 일제의 만행을 잊지 않게 됐다고 말합니다. 처음 이 주제에 기름을 부은 김학순 할머니, 그리고 그녀와 함께 불을 지펴준 많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용기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 또 다른 전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가슴에도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학순 선생님 그리고 모든 생존자 선생님들은 불의에 저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용기와 팔레스타인의 용기라는 파도가 만나 평화라는 해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저도 더 용기를 내어 함께 싸우겠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정부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일으킨 용기의 파도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우리 마음속 해일이 되어 일렁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들은 어제 마닐라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고 회견에 나선 유족들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물가 억제와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제어에 더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4일 보도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자신의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본질은 바이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정책의 중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했던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 강화에서 물가 억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팁에 대한 면세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층 표심을 얻으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No tax on tips. Do we like that? And eliminate taxes on tips for service and hospitality workers. 사사건건 다투고 비난하던 양측이 팁 면세에 대해선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미국에서 팁을 받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네바다주에서 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팁에 대한 소득세 폐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긍정적입니다. He supports eliminating taxes on tips for service and hospitality workers while also raising minimum wage and preventing the wealthy from gaining the system. 그러나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팁에 의존하는 노동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세금을 피하려 소득을 팁으로 분류하는 편법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같은 부유층이 보상을 팁으로 전환해 정책을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To start with, if we have an exclusion for tips, then we have to distinguish tips from other forms of compensation. And that's extremely difficult to do.
미국에서 팁을 받는 노동자는 400만 명쯤으로 전체 노동자의 3%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적어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임금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7개 가운데 6개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거나 지지율이 같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 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개 경합주 유권자 2,8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 48%,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나타났다고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주별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개 주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조지아에서 두 후보는 동률이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놓고 위헌 시비를 잇따라 제기한 걸 두고 대선 결과 불복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오른 것을 위헌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녀가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비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그가 올해 대선에서 2번째로 패배할 경우 불복할 수 있는 토대를 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유명 관광지에서 컨베이어 벨트형 관람시설이 역주행하며 1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또 피서지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여름 휴가를 악몽으로 바꾸는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여행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탑승구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경사진 통로 바닥엔 마법 양탄자라고 이름 붙인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내려 쭈그러져 있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성 더티엔 폭포로 올라가는 관람시설이 갑자기 멈춰선 뒤 역주행한 겁니다. 탑승객들끼리 부딪히고 깔리면서 1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魔毯它可能卡住了，就卡很多人，因为那个你看那些人的胳膊上皮都掉了。 산시성 화산에선 정상으로 연결된 케이블카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탑승객들은 칠흑처럼 어두운 고공에 매달린 채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由于线路停电引起索道停车，请大家不要惊慌，耐心等待。 관리소 측은 탑승 대기줄에 빵과 물을 나눠주고 다른 봉우리 위에 있는 케이블카로 이동시켰습니다. 半左右，我们排了几个小时，下山又等了1个小时，叫我们走回这个北峰，西峰到北峰还是远一个距离。 인파에 떠밀려 움직이는 사람들, 구이저우성의 유명 관광지 황고수 폭포 입구입니다.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을 넘겨 입장이 통제되자 환불을 외치며 항의합니다. 피서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휴양지마다 비슷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여행사가 오는 12월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서 외국인 관광이 재개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고려 투어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식 발표란을 통해 2024년 12월 북한 삼지연 관광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 일정과 코스는 몇 주 안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북한 현지 파트너로부터 확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중요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된 미군 정보분석관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군사정보 유출 모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된 커바인 슐츠 병장은 재작년 6월부터 미국 국방 관련 자료와 지도, 사진 등 중요 정보 수십 건을 한 외국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출 문서에는 미군의 타이완 방어 방안이나 미군 위성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고 주한미군 관련 문서도 있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야당 주도의 첫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엉뚱하게도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둘러싼 막말 논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히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인에 대한 잔인한 극언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꺼내든 게 발단이었습니다.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사건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역공을 펼쳤는데 전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중단됐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거기는 정부가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정부를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 회의장에선 더 거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서 보세요. 국민의힘은 고인에 대한 애도와 성찰이 없는 잔인한 극언이라며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이익 앞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성찰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모습 아닙니까? 그건을 쏟아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작 청문회 주제였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조사는 김 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의 불출석 속에 진행됐습니다. 야권은 과거 김 검사가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김영철 오빠가 나한테 1년 6월 구형받고 2년 집행유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2년 6월 받아서 황당했다. 그날 밤 나를 검사실로 불렀다. 여당은 김 검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된 거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영철 검사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된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야당 주도로 거듭되는 국회 청문회가 여야 충돌로 점철되거나 예상치 못한 돌출 발언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정치권 극한 갈등의 본산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의 조사를 총괄한 국민권익위 국장의 죽음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가리켜 살인자라는 단어를 쓰자 대통령실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민주당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총괄했던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을 두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살인자란 표현을 꺼냈습니다.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서 보세요. 대통령실은 저열하다, 막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숨진 권익위 국장이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조사 책임자로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다,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죽음의 원인은 오히려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답변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언론의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공영방송 2사 선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야권 측 공세에 이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측도 강하게 맞대응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후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2사 선임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에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도 기관장 자격으로 자신을 청문회에 부른 야권을 애둘러 지적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과도한 국회 청문 절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반발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장급까지 여기 불려 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자면 거의 고문 받듯이 하는 것을 보고 국회를 동물 농장에 비유하거나 지금 말한 듯이 이 신성한 국회 상임위장을 고문실에 비유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다만 구체적인 2사 선임 과정에 대한 질문에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모두 답변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문진에 한해서 3명은 나중에 뽑기로 한 협의 과정은 있었나요? 위원님, 회의 중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 부분은 위원회가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위원회가 아니고 됐습니다. 됐고, 이게 위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거듭된 줄다리기 끝에 김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를 이유로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국민을 대신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못하겠다로 일관한 증인은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명백히 고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부터 고발까지 방통위와 야권의 충돌이 한층 거칠어지는 가운데 공영방송 2사 선임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 전선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국내외 완성차 업계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권고한 가운데 폭스바겐과 아우디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수입사인 폭스바겐그룹 코리아는 어제 전기차 14개 차종의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전기차 14개 차종에는 중국산 배터리는 없었고 모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앞서 볼보도 그제 고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2종 모두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르노코리아와 롤스로이스 등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르노는 트위지아, 조에 등 전기차 3종에 모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국내 출시 전기차인 스펙터에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도 산하 브랜드 지프와 푸조, DS 오토모빌 등 6개 차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는데 푸조에는 대부분 중국 CATL 배터리가 장착됐고 지프 랭글러 4XE와 그랜드 체로키 4XE에만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을 찾아 재난 구호금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한 뒤 아직도 이재민 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많이 놀라고 지금 정말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절인데 이 생활 터전에 돌아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전전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재난구호금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금전적 지원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민사소송 등 추후 주민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자체에는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전문가들을 불러 종합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시 차원의 대책과 정부,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지식과 경험의 법칙에서 좀 논의해보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인천시는 지하에 설치된 기존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거나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갖춘 기종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상 이전의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충전기를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갖춘 기종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급속 충전기는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방안도 충전 사업자와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여행 분야에 이어 상품권에 대해서도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은 700억 원 증액되는 등 정부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여행 상품과 숙박, 항공권을 티몬 위메프에서 구매한 뒤 환불을 받지 못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자는 모두 9,028명이었습니다. 결제 금액으로는 256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이번 달 안에 상품권 구매자에 대해서도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조정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도 8월 중에 추가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후속 조치도 이어집니다. 상품권 약관에 취소나 환불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직권 조사하고 대금 정산 기한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대금을 못 받은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전 자금 규모도 확대됩니다. 지난 9일 신청 하루 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마련된 300억 원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 몰리자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 예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저희가 주말 중에부터 검토를 했고 기재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700억 원 정도를 더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긴급 안전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자금 신청 과정을 간소화해 보다 빠르게 피해 기업을 정상화하고 이커머스 업체들의 현황을 조사한 뒤 우수한 플랫폼을 선정해 피해 기업 판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개인 신용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부터 중국의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을 감안해 5월 22일부터 협력사 야계를 거쳐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해 심려를 끼쳤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최근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사업 부문이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모 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2%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 주가는 전날보다 2.35% 내린 162.0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4%가량 내리며 160달러 선을 밑돌았다가 낙폭을 줄였습니다. 러시아 본토 기습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의 목적을 완충지대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를 공격하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건데 러시아는 진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하지만 전장 상황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각종 군용 차량이 불에 탄 채 버려져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차량엔 러시아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점령된 러시아 도시 수드자에서 우크라이나 언론이 촬영한 모습입니다. Історичний момент, коли Героям слава! коли російський триколор падає на землю. 우크라이나는 이번 기습의 목적을 국경지대 방어를 위한 완충지대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가 하르키우 공세 때 한 주장을 그대로 되돌려준 셈입니다. На пошук та знищення противника в населеному пункті Суджа. З початку доби в полон взято понад 100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ів противника.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진격을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비상사태 선포는 인접한 벨고르드주로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피란민은 이미 20만 명에 이릅니다. 러시아는 연일 파괴된 주택 등 민간인 피해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We see that Ukraine and Ukrainian forces they attack in civilian infrastructure and people who just live their peaceful lives. This is called just terrorism, nothing else.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에 민간인 대피로를 개설하고 구호물자도 제공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군정 실시도 검토한다고 밝혀 점령 장기화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 휴전으로 보복을 늦출 수 있다는 이란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미국 등 중재국들은 막바지 노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흰색 비닐 천막 안에서 나무판 위에 무언가를 묻고 있습니다. 나무판과 전선으로 만든 임시 로켓 발사대입니다. 발사 각도를 수작업으로 계산한 뒤 쏘자 창밖으로 두 발이 흰색 궤적을 그리며 에드론과 날아갑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복장을 한 하마스가 텔아비브를 겨냥해 로켓 두 발을 발사했다며 준비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두 발 모두 영토로 넘어오지 못했다면서도 이런 테러 행위로 가자 주민들이 더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나 병원 등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 공습에 민간인 비극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자 중부에선 폭격으로 생후 사흘된 쌍둥이 남매를 포함해 최소 23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지 시간 15일 재개되는 가자지구 휴전협상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유엔과 중재국들은 막바지 물밑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f the slide towards an even greater catastrophe is to be halted, the parties must end all escalatory rhetoric and actions. 이란 고위 당국자들은 가자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경우 보복을 자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기대 섞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동의 특사를 파견한 바이든 미 대통령도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ee what Iran does and we'll see what happens if there's any attack. But I'm not giving up. 뉴욕타임스는 이번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새 요구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제안에는 휴전 이후 가자와 이집트 국경 통제권을 이스라엘이 계속 유지하고 귀향하는 피난민 무기 검문 등 요구들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영국 남부에 있는 신석기 시대 거성 유적 스톤헨지의 중앙 재단석이 700km 떨어진 스코틀랜드 북동쪽에서 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허틴 대학교의 앤서티 클라크 교수는 유적에서 예전에 채취된 표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레이저와 본광 광도계를 이용해 재단석의 우라늄과 납 비율을 분석한 뒤 영국과 아일랜드, 북유럽 일대에서 이와 일치하는 안반지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단석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인근 키테지 쓰레기 매립장 붕괴 사고 사망자가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패트릭 오냥고 캄팔라 경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4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민 35명과 쓰레기 수거원 4명 등 39명이 실종자로 등록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냥고 대변인은 주말 이후 더 많은 시신이 수습됐다며 생존자를 면담해 실종자 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새 안 깨고 푹 자고 싶은 요즘이죠.
서울은 오늘로 벌써 25일째 열대야가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부산은 21일째, 제주도에도 한 달 넘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동풍이 산을 넘으며 몰고 온 열기가 서쪽을 뜨겁게 달구겠는데요. 서울과 춘천 34도를 비롯해 청주와 전주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는데요. 호남과 제주도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모레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오늘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스타트 2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